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그동안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조금이지만 거래량이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 북부 부동산 시장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호경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 그리고 김승욱 신한대 토지행정학과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역대급 거래 절벽이 이어졌는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이제 거래량이 많이 이제 회복세에 올라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이 6개월 연속 증가하며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예년 수준에서는 미치지는 못하지만은 극도로 침체됐던 지난해 시장과는 달라진 분위기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 이제 실제로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예, 거래량 증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려면 이제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 따르면 작년 9월에 2,600건까지 떨어졌던 경기도 아파트 네. 거래량이 2,700건, 뭐 3,000건 이렇게 하고 뭐 작년에 12월에 3,000건 하다가 올해 1월에 4,700건 하다가 2월에 갑자기 8,600건으로 네. 이제 거래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량 상승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아파트값 낙폭 축소가 이제 이어졌고 미분양 주택도 감소세로 들어섰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통계 자체는 아직까지 하락세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게 하락의 폭이 점점 이제 작아지고 있다는 거죠. 낙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4월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은 그 전국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같은 경우에 전월 대비 0.78% 떨어졌는데 이게 1.15% 떨어졌던 그 전달에 비해서 낙폭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다고 이제 했죠. 그래서 뚜렷한 거는 이제 하락 폭이 좀 작아지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미분양 역시 이제 감소세로 이제 돌아섰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변화된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예. 지난 4월 17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 심리 지수에 따르면요. 3월 전국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103.6으로 전월 대비 1.5포인트 이제 상승을 하였고요. 네.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수도권은 106.7로 2.4포인트 각각 상승하면서 모두 기준선인 100포인트를 넘겼습니다. 네. 그 주택 매매에 대한 소비 심리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아파트 거래량도 조금씩 이제 늘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전세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보세요? 그 전세 역시 이제 그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세 제도에서는 집주인이 받는 임대료가 월세를 안 받는 대신에 그 전세 보증금, 전세금에 대한 이자 수익이 사실은 네. 집주인이 받는 그 임대료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상승하면은 더 적은 전세금이나 아니면 보증금만 가지고도 똑같은 어떤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금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네. 이 추세가 이제 지속됐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금리 상승이 어느 정도 멈췄죠. 그런데 그 전세 기간이 보통 이제 주택 임대차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2년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이게 조정이 되는데 네. 최근에 와서 역시 그 전세금 하락폭 역시 조금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줄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실제로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도 궁금해요.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이나 문의도 늘었습니까? 네, 지난해보다는 이제 확연히 부동산 시장이 이제 살아나고 있음을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 이제 뭐 문의 전화나 방문 고객들이 이제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요. 실제로 이것이 이제 경기 활성화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는 데는 다소 시간이 아직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는 지난해보다는 이제 나아지고 있다는 데에는 반론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그 문의 내용이나 기준도 좀 전과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투자보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집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올해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이제 실거래가가 이제 최저점 박스권에서 이제 건물들이 거의 다 정리가 됐고요. 네. 기준금리가 이제 안정적인 추세로 전환되면서 발빠른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제 매매가가 일부 상승을 하였고요. 극히 일부 단지이긴 하지만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기싸움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처럼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진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과거에 부동산 시장이 많이 이제 침체기로 돌아왔던 가장 주된 이유는 역시 그래도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국은행이 1월 이후에는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 인상폭이 이제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는 이제 뭐 하락세로 전환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따라서 이제 올린 측면이 있는데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우리가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가 또 이제 네, 추가돼 갖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네, 금리가 적용받게 되는데 강원랜드 사태가 있었죠. 그 네, 김태희 그렇죠. 지사.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장에 채권 시장에 많은 어떤 영향을 충격을, 줬는데 네. 그 영향력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들면서 안정세가 되면서 이제 가상금리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금융감독원에서 시중은행에다가 이제 가상금리 좀 상승폭을 좀 자제하라 뭐 이런 네. 지도도 좀 나서면서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어떤 금리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조정 지역이라든지 뭐 규제 지역 같은 거를 해제를 정부에서 이제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강남이랑 용산밖에 이제 그 남아 있는 지역이 없죠. 그래서 네. 어떤 정부의 어떤 규제 해제가 맞물려 가지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부동산 시장 달라진 이유, 분위기 달라진 이유 어디서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미친 가장 큰 요인은 올해 초에 이제 전 정부에서 이제 대못질 해놓은 이제 각종 규제를 이제 풀고 난 이후에 부동산 급매물이 이제 소진됐고요. 그다음 매수 심리 회복으로 이어져서 이제 시장 분위기가 다소 살아난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보셨는데 실제로 최근 대출 금리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뭐 많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보시면 구체적으로 보시면 4월 28일 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그러니까 가중 평균 금리에 의하면은 3월에 5.17%였는데 이게 전월보다 0.15% 떨어진 거였고 그게 이제 작년이랑 비교하면 작년 11월에 5.46%까지, 그러니까 5.64%까지 이제 올랐는데 점점 줄어들어 갖고 2월에 5.23, 뭐 3월에 5.17 그래 갖고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출금리뿐만 아니라 예금금리도 좀 많이 줄어들었죠. 작년에는 이제 뭐 5% 주는 예금금리도 있었는데 지금 뭐 4%도 좀 이제 찾아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게 예금에 늘려서 이제 버는 돈이랑 이제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버는 돈이랑 비교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 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동안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연이어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올해 들어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내놓았습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자면 먼저 중도금 대출 한도가 폐지됐다고요? 네, 당초 중도금 대출을 이제 9억 이하로 이제 제한했던 것이 지난해 11월 말에는 이제 10억 이하로 이제 완화를 했고요. 올해 이제 3월 20일부터는 아예 대출 가이드라인을 이제 완전히 폐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1인당 5억까지 제한했던 인당 그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이제 폐지함으로써 시장에서 이제 자금 조달에 이제 숨통이 트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대출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는 건데 여기에 거주 의무도 폐지됐다고요? 예,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세 대비 한 80% 이하로 이제 분양하는 경우는 5년의 거주 의무가 있었고 그다음에 80에서 100% 정도 그 사이에서 싸게 분양하는 건 3년. 반면에 이제 민간 택지는 80% 미만으로 이렇게 싸게 하는 경우는 3년 그다음에 80에서 100% 사이에는 2년의 거주 의무가 있었는데 이게 네. 이제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제 폐지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잔금이 부족한 분들은 전세를 들여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그 잔금을 이제 치를 수가 있게 되니까 이제 많이 이제 숨통을 트이게 됐죠. 그다음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좀 규제가 좀 완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도 폐지된다고요? 예, 이 무순위라는 게 우리 1순위, 2순위까지도 해도 안 되는 게 이제 무순위인데 네네. 그거 역시 과거에는 이제 거주 지역에 따라서 이게 청약하는 그런 제한이 있었는데 그거 역시 이제 지금 미분양이 이제 해소가 이제 사회 문제에서 하니까 많은 이제 미분양이 이제 쌓이면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그거 역시 이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니 무순위 청약은 전국 무주택자 모두 다 이제 청약할 수 있게 이제 바뀌겠습니다. 네, 그 수도권 전매 제한도 완화됐다고요? 네, 사실 이제 기존 수도권의 경우는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이었는데요. 이제 최대 이제 3년으로 대폭 단축이 됐습니다. 또한 이제 분양권이나 입주권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시세 차익의 60%를 양도세로 이제 중과를 했었는데요. 일반 가세로 이제 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양도세 부담을 크게 들 수 있어 보입니다. 네.
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살펴봤는데 사실상 거의 모든 규제를 해제했다고 봐도 이제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모든 규제를 해제했다기보다는 이제 규제 지역을 이제 거의 다 풀었죠. 그런데 아직 네. 남아 있는 지역이 강남 3구와 지금 용산 네. 같은 경우는 남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규제 같은 게 과거에 집값이 상승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뒀던 건데 집값이 하락 시에 그런 규제가 계속 남아 있으면 오히려 낙폭을 더 키워가지고 시장에 큰 이제 부작용을 가져죠. 그래서 이제 해제하는 게 당연히 맞았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또 어떻든 부동산 시장에 봐서 추가 규제 해제가 또 있을지도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대책 어떻게 보세요? 정부에서 이제 불가피한 이제 고육지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부동산 시장에 이제 연착륙을 하기 위한 이제 카드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의 하락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민생의 데미지가 워낙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를 과감히 이제 풀어가지고 내수 경기 회복도 해야 되고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서 경기 부양책 차원에서 이렇게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이제 우리 지역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처럼 규제와 금리 완화 등으로 소비자 심리가 변화되고 아파트 거래량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최근 한 달 새 90건이 넘게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양주 아파트가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이게 양주 지역 아파트죠? 네, 양주 옥정의 유림 노르웨이 숲 아파트라는 것인데요. 네. 지난 3월부터 이제 4월 7일까지 총 93세대가 이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거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옥정 이제 신도시가 이제 교통이랄지 학군이랄지 생활 편의 시설 등 뭐 인프라 등이 이제 골고루 갖춰졌다는 걸 반증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3년 전 분양가 예를 들어 3억 이제 초반에서 중반까지 이 금액으로 이제 84제곱미터를 이렇게 신축 아파트를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제 마피라고 하죠. 마이너스 이제 프리미엄과 이제 무피라고도 하는데 분양가 수준에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많이 이제 구매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이제 가성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젊은 실수요자층 위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북부의 다양한 호재에 힘입어서 양주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 부동산 시장 더욱 활성화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이제 뭐 다음에 얘기할 어떤 전반적인 시장 흐름과 이제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양주 지역이 기존의 뭐 GTX 개통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7호선 연장 같은 호재가 있었는데 이제 경기 부동산 시장 하락세에 조금 이제 하락하다가 과거에 많이 오르진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도 그렇게 폭락할 가능성이 좀 적다는 그런 생각. 그다음에 역시 이제 가격 대비 뭐 가성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같은 가격이면 또 넓은 평수에 또 신도시가 많이 건설되니까 어떤 정도 기반 시설이 갖춰지고 있으니까 뭐 시장 자체는 점점 조금씩은 이제 살아나리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경기 북부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사실 이제 일자리가 좀 부족한 경기 북부 권역에서는 사실 교통만큼 중요한 변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제 GTX 등 교통 호재가 이제 착공 등으로 현실화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훈풍이 불기에는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과 경기 북부 이제 부동산 시장 흐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찌 보면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이제 조금씩 활기가 지금 돌고 있는데 앞으로 흐름도 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일단 작년에 어쨌든 작년 전반에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이제 뭐 거래 절벽 내지는 이제 급락 뭐 이런 현상을 보여줬던 게 금리의 영향을 가장 이제 중요했는데 현재 이제 금리의 인상 가능성이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올렸습니다만 향후에 앞으로 뭐 내릴 수 있다는 이런 전망이 돌기 때문에 이제 달러화가 다시 이제 약세로 돌아섰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 금리를 상승한 게 우리의 의지보다는 미국이 이제 금리를 상승하면 달러화의 가치가 오르게 되고 달러화의 가치가 오르게 되면 우리 원화의 가치가 폭락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상승하는 측면이 있고 그 결과로 역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폭락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줄어든다면 우리나라가 역시 이제 금리를 추가로 뭐 인상할 요인은 더 적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미국이 또 금리를 내리면 우리나라가 또 그때는 또 따라 내리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이 점점 이제 훈풍 내지는 이제
분위기 반전의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작년처럼 이렇게 더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고 점점 이제 바닥을 다지다가 변곡점을 지나가지고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근데 변곡점 이후에 그게 이제 뭐 쭉 어떤 완만세로 갈지 아니면 좀 다시 많이 올라갈지 이런 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세요? 제가 이제 현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오롯이 이제 이 반가운 소식을 아닐 수가 없거든요. 네. 사실 부동산이 훈풍이 분다는 그 말 자체만 가지고도 그렇지만 이제 현명한 소비자들은 아직 이제 불투명한 이제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시중 금리라 할지, 그다음에 가계 부채 그리고 경기 침체로 맞물리고 있고 특히 이제 혼란스럽고 사회적으로 이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전세 포비아 현상이 전국적으로 정리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아직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매수세 회복은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앞으로 주택 매수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뭐 아직까지는 뭐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건 저는 아직 뭐 권하진 않고요. 근데 네. 다만 이제 실수요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작년 같은 게 구매를 꺼렸던 게 사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그 두려움이 네. 있었는데 네. 그럴 우려는 좀 많이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합리적인 가격에 뭐 주변보다 싸게 나왔다면은 굳이 그러니까 불편을 감수하면서 구입을 미루는 것보다는 이제 실수요가 있다면은 뭐 합리적인 가격에 나온 거는 아마 조금 발품을 많이 파셔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매수자들에게 조언 한마디 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사실 매수자들께서 이제 미래 투자 가능성이나 성장 잠재력, 그다음에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된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요. 전세보다는 이제 주택을 저가에서 이제 매수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이제 부동산은 이게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수 이제 실물 경기가 살아나고 금리가 안정세에 접어든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이제 회복할 수밖에 없음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주셨는데 의원님, 최근 전세 사기가 이제 큰 사회적 무리를 이제 빚고 있어요. 현장에서도 이제 더 안타까운 일들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네. 전세 사기 피해 예방하기 위해 꼭 당부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떨까요? 네, 현재 이제 전국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는요. 처음부터 이제 사기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선량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약한 부동산을 이제 몰래 또 매도한다든지 또 이제 추가로 건조당을 설정한다든지 그리고 또 혹시 이제 이중으로 계약한다든지 또 중복 계약한다든지 더 나아가 이제 분양가 뻥튀기, 시세 부풀리기,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무자본 갭 투자의 악성 임대인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건인데요. 제가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체크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임대차 보증금이 사실 누구한테나 다 전자산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제 물건 분석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은 누구나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오롯이 인터넷 광고를 이제 맹신하거나 믿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광고물은 입지나 시세 등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전세 계약의 ABC는 역시 주변 시세하고 공부 서류 확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지고 실거래가 확인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그다음에 선순위 건조당 설정 여부를 확인이 필수적인 거고요. 전세 계약 체결 후에는 이제 보증금 1,0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 그 세금 체납 여부도 이제 지자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은 이제 잔금일에는 반드시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를 재확인을 해야 하고요. 전입과 확정일자 그리고 전세 반환 보증 보험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이제 팁을 드리면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이제 말소 일액 사항까지 확인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압류나 가압류나 가처분 가등기 혹은 임차권 등기가 된 흔적이 있는 주택은 가급적이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으면 또한 각 구에 이제 소유자가 신탁 등기된 경우의 주택도 가급적이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저도 조금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데 네네. 이제 저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TV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특별 뭐 프로그램을 아까 아까 말씀하신 거를 좀 이렇게 방송을 해가지고 좀 전 국민이 조금 뭐 면역력이 알수 높아진 그런 걸 있게끔. 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북부 부동산 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과 시장이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